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단순하게 치아를 잘 안 닦으면 잇몸병이 생기죠. 이 이외에도 잇몸 질환이 생기게 하는 전신 질환이 여러 개 있어요. 첫째는 비만이에요. 비만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잇몸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아직 원인이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비만이 있는 경우에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액 흐름이 감소되면서 잇몸병의 시작과 진행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인데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고혈압 약을 보통 드시죠. 이 중에서 베타칼슘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약제는 3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잇몸이 자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잇몸 증식이 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되어서 겉으로는 부어 있지만 속으로는 치석과 치면세균막이 치아 뿌리 쪽 끝까지 타들어가서 잇몸뼈가 파괴되는 거죠. 세 번째는 당뇨인데요. 잇몸과 치아 사이 홈에는 치은열구액이라는 액체가 있어요. 잇몸의 혈관에서 나오는 액이죠. 당뇨 환자들은 이 치은열구액에 당 성분이 있어서 세균 번식이 쉽고 또한 입마름 증상이 있어서 구강이 건조해지면 입안에 잇몸 조직의 염증이 심해지고 또 구취가 심하게 나요. 네 번째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인데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신적으로 염증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체가 잇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몸 안에 염증성 물질 그리고 약해진 면역 체계가 잇몸 염증을 심화되게 만들고 치조골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2배 높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잇몸 질환자의 경우에 잇몸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당뇨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당뇨와 잇몸 질환은 서로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잇몸 관리 후에 실제 당화혈색소나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대한 확실한 치료가 당뇨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또 잇몸이 자주 붓고 치아가 흔들린다면 혈당 검사가 또 필요해요. 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스케일링을 해보면 출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당뇨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가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은 높을까요? 당뇨 환자는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한 3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진행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고 해요. 이유는 당뇨 환자의 고혈당 상태가 단백질과 지방의 당화와 산화를 유발하고 당 성분을 축적해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켜요. 특히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이 잘 되죠.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감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에 따른 수분 손실도 문제인데요. 이때는 구강 건조증이 생겨서 구강 내에 정상적인 미생물이 적어져요.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일반인과 당뇨 환자의 잇몸병 치료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잇몸병 치료 자체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 일단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내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고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치료받는 효과보다는 혈당 조절을 잘 시켜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고요. 전신적인 염증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고 치아 치료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알아두어야 할 잇몸병 예방 생활 습관은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당뇨, 잇몸 질환은 잇몸 질환이라고 별개로 생각하시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잘 관리될 경우에 서로에게 유익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잇몸 치료 한번 받고 나면 완치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치료를 한번 받고 나서 다시 문제가 생길 때까지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치주염은 만성 질환으로 파괴된 치주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 약간의 구강관리 소홀로도 잇몸 파괴가 빠르기 때문에 칫솔질 홈케어가 더 철저해야 되고요. 첨단 칫솔 사용, 치간 칫솔, 치실 다 사용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중요한데요. 술과 담배는 당뇨 자체를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구강 내 염증을 심화시켜요.
또한 당뇨 환자들을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데, 구강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변화가 생겨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셔야 되고요. 단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잇몸 영양제나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당뇨 환자들은 입안에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항생제나 각을 사용은 세균 내성을 증가시키거나 구강 건조증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또 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 웨스트 오브 스코틀랜드 대학 생명과학과 관계자가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매체에서 잎채소와 구강 건강에 관한 칼럼을 게재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시금치나 상추, 비트 같은 잎채소에서 발견되는 질산염이 섭취를 하면 부작용이 적을 뿐더러 또 구강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수를 감소시키고요. 산화질소 환원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산화질소는요, 잇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균 증식을 방지하고요. 구강의 산성도를 낮춰서 잇몸 질환과 충치를 예방해 주거든요. 잇몸 질환의 두 가지 유형이 치은염과 치주염이거든요. 치은염은 잇몸이 빨갛게 되거나 붓거나 출혈을 일으켜요. 치주염은 더 발전된 형태고요. 치아를 지탱하는 뼈하고 잇몸 조직을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런 증상에 도움을 주는 잎이 많은 채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음식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도 주고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심장병, 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라면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늘리고요. 칫솔질 홈케어에 신경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치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